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 왜 내야 하는가? 국민은 반국가 단체 민노총 언론노조 먹여 살릴 수신료 분리징수 강력히 요구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KBS가 최근에 학교에 수신료 5년치를 폭탄 부과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노웅래 위원을 필두로 해서 최민희, 박안주 의원 등 19명이 분리징수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같이 있습니다. 박주민 법안은 이겁니다만 여기 표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김종민, 민병두, 안규백 등 민주당 7인이 수신료 분리징수안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송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 기만하는 가짜 뉴스 정당입니까? 됐습니다. 수신료는 국민이 내는 세금과 같습니다. 전기료와 합산돼서 매달 2,500원씩 빠져나가니까 1년이면 수상기 한 대당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수상기 한 대당 계산한 금액이 3만 원이지만은 수상기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헬스장, 터미널, 병원, 교육시설 등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국민께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헬스클럽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안 내니까 KBS가 용역업체를 써서 만만한 전국의 헬스클럽을 싹 돌아다니면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의 댓글을 보면은 LG랑 삼성전자는 아예 KBS 안 나오게 TV를 만들어 달라. 참고로 일본 NHK가 안 노는 TV가 나와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수신료 안 내도록 해주면 좋겠다. 저것은 완전한 행포와 도둑질이다. KBS 프로그램 단 한 개도 보는 거 없다 등등 수도 없는 수신료 비판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전국 헬스장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총 9,9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500원 수신료를 30대 정도로 계산해 봐도 매달 7억 4천만 원, 1년을 따지면 89억 정도, 거의 100억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KBS를 보는 수상기가 몇 대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당하다 못해 수신료 영구갈취, 강제조서처럼 매달 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황에도 KBS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다수의 수상기를 보유한 각 업종별로 수신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KBS 수신료 부과 행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방송법 시행령상 학교의 교실, 시청각실은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KBS가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상대로 학교에서 이름이 미디어 교실, 돌봄 교실 이런 걸로 된 것은 시청각실과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수신료를 5년치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KBS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데도 친민주당 세력, 민주당을 비롯해서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과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은 두 귀를 막고 오로지 KBS 살리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희철 사장은 수습은커녕 정치 활동에 나선 느낌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분리징수뿐만 아니라 수신료 폐지까지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문 정권 때 진행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 청원을 20만 명이 동의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때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014년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19인의 공동 발의 법안, 2017년 박주민을 비롯한 7인의 공동 발의 법안,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민주당 정책이라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떤 감언 이설을 하든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는 수신료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 왜곡하는 민주당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바레인보다 낮은 28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이나 물가 등 경제 성과 부분에서는 14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로 재정 부분에서 8위나 떨어진 40위를 기록하면서 재정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GDP 대비 재정 수지 비율은 9위에서 24위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2위에서 29위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일반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은 34위에서 56위로 급락하며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참담한 성적표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며 나랏빚을 가파르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가 채무는 660조 2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국가 채무는 1068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만 코로나 겪었습니까? 민주당은 심지어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까지 겹치며 국가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재정 준칙 개정안을 논의하기는커녕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며 총선 전 돈 풀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범인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정 중독, 추경 중독을 끊고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 유성걸입니다. 오늘 좀 전에 수석님께서 재정준칙 그리고 또 IMD 관련된 세계 순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6월 27일 날 국가재정법, 그러니까 재정준칙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하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저임금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1000여 명이 엊그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려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과도한 인상이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 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에서 이미 확인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에 2170만 원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재작년에는 1952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평균 162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비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하루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보면은 191만 4천 원, 연봉으로 보면은 2297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현재 시급이 9,620원입니다만 이것을 12,210원으로 전체 월급으로 따지면은 255만 1,890원이나 되는, 지금 현재 기준보다도
26.9%가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상 근거로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 주도 성장의 그런 논리와 같습니다. 결국은 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말하여 소득 주도 성장의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5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41.6%로 물가 상승률의 4배를 넘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의 논리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경제적 약자를 그들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희 간사님. 예,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피해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반대 집회 현장까지 가서 강력한 전자파가 내 몸을 튀긴다며 사드 괴담을 퍼뜨려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사드 설치와 정상적 운용을 방해하였으며 대한민국 최대 참외산지인 성주 지역 농민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매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때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도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이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광우병 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죽는다는 거짓 괴담으로 반대 세력들의 폭력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갔고 한동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가 사회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모두가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거짓 선동에 앞장섰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과 반성은커녕 다시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괴담을 만드는 똑같은 수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또 다른 거짓 괴담과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귀를 털어막고 무책임한 괴담 장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수많은 어업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과학을 믿지 않는 이상한 나라로 평가받게 하여 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과 양식이 있는 의원들은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당 지도부의 막가파식 행동에 매우 당혹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행태는 호시탐탐 우리 사회를 국론분열과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이나 간첩 같은 불순 세력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무도한 행동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등으로 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어떻게든 반일 감정을 부추겨야 다음 선거에 유리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검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괴담이 가짜 뉴스임이 밝혀질 경우 모든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한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회 혼란과 민생을 파탄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못된 거짓 정치를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묻지마 추경 편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재명식 적반하장의 결정판이었다고 이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치 추경을 편성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여기만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추경을 지금 하면 안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 이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6% 이상 물가 상승률이 있던 것이 겨우 3%대 중반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재정 지출을 추경을 통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면 물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레 고통 속에 국민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간의 상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 추경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돈으로 추경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 특활비, 불용이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 명이 1년 동안 쓰는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를 다 합치면 연간 예산이 약 3,100억 점 됩니다. 지금 반년이 지났으니까 한 1,500억, 1,600억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35조를 조달할 건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계잉여금. 작년 결산 이후에 지금 세계잉여금이 9조 1,4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따라 가지고 지방교부세 정산에 4조,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에 합쳐서 한 3조를 써야 됩니다. 남은 돈은 2조 남짓입니다. 2조 남짓을 가지고 35조 추경을 하겠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불용이 확정된 사업을 감액하자는데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불용이 확정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혹여 있다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돌발 변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들 불용으로 확정시켜서 감액시켜서 그걸 재원으로 추경을 하자는 뜻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채무를 400조나 지난 정부에 늘렸는데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건국 이래 70년 동안 쌓아왔던 국가 채무가 600조 수준인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를 더했습니다.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가불 추경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추경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하는지 국민들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시시각각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제발 재정 거들내고 대한민국 망가뜨리려고 하는 가불 추경 더 이상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